반가워, 지영쌤이야. 사회탐구 과목을 뭘 선택할지 고민하는 너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 사회탐구 과목 선택 가이드. 사실 사회탐구 과목을 확정해야 그게 입시의 시작이야. 내가 무슨 과목을 할지도 애매하고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데 내가 본격적으로 입시를 한다는 느낌이 들 리가 없잖아. 선생님, 저는 어차피 선생님이 하는 과목 따라갈 거예요 하는 귀여운 제자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하는 과목 안에도 생윤, 윤사, 사문 이렇게 세 과목이 있고 또 너희 중에는 고3 내신으로 다른 과목이 있어서 선생님 과목 한 과목을 하고 다른 과목을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에 있어서 너희가 꼭 판단할 때 놓치면 안 되는 점들을 내가 하나하나 정리해 줄 테니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자, 그럼 사회탐구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지 제일 중요한 질문들을 던질 거야. 하나하나 그 질문에 반박도 해보고 그 질문에 이유도 들어보면서 선생님이랑 커리 가이드를 진행해보자. 첫 번째 질문, 대형 과목인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 어떤 과목이든 다 맞으면 1등급 아닌가요? 꼭 대형 과목을 해야 유리하고 소형 과목이 불리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점 받을 수 있는 과목 하면 되잖아요. 맞아, 완전 100% 맞는 말이야. 그런데 이 수능이라는 게 그냥 1년 치르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치러지고 그 다음에 또 치러지다 보니 선배들이 얘들아 이 과목은 유리해, 이 과목은 내년에 절대 하지 마, 이 과목은 꼭 했으면 좋겠어 하고 추천했던 것들이 과목별 선택자 수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어. 과탐 같은 경우도 대세인 과목이 바뀌면서 이렇게 진행돼 왔거든. 이 과목이 쉽게 나오는데 이 과목의 킬러는 도저히 시간 내에 풀 수 없대. 이 과목은 너무 초지업이래 하면서 계속 선택자 수 순위가 바뀌는 것도 과탐인 건데 사탐은 압도적으로 그런 수년간의 평판에도 불구하고 생활과윤리와 사회문화가 투탑이야. 그냥 3탑, 4탑이 아니라 대놓고 압도적인 투탑이야. 생윤 13만 6천 명이 응시했어, 수능에. 사회문화 12만 7천 명, 한국지리부터 4분의 1토막으로 탁 떨어지지. 3분의 1 토막, 4만 1,000명.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지고 윤사가 3만 1,000명, 세계지리가 3만 1,000명, 동아시아세 2만 3천 명, 정치화법 2만 6천 명, 세계사가 17,000명, 경제가 5,400명밖에 되지 않아. 이 경제는 다음 교육과정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며. 그럼 왜 이렇게 선배들이 이 과목이 유리해, 이거 하면 돼, 이거 하지 마 라는 것이 반영되어 온 이 선택자 수 비율에서 이렇게 두 개가 투탑이 됐을까? 이유는 첫째, 고3 내신에 이 과목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두 과목이. 둘째, 이 두 과목 다 공부량이 적어. 셋째, 이 두 과목이 시너지가 괜찮아, 잘 어울리고. 넷째, 내가 가르치는 과목이라 그냥 사탐은 지영쌤이랑 공부해야지 했던 학생들이 많이 고르는 것 같기도 해. 정말로. 그래서 이 과목들이 정말 인기가 많아. 그리고 우리가 문과잖아. 이 문과는 한국지리, 세계지리 이런 과목들 또는 경제 이런 과목들을 공부할 때 문과 사회탐구 과목이지만 약간 이과적인 계산을 요하는 것들이 약해. 사회문화에도 계산 있잖아요. 그치? 사회문화에도 계산은 존재해. 하지만 모든 계산은 사회문화에서는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사칙연산과 방정식만 되면 1차 연립방정식 정도만 되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학을 놓았다 해도 풀 수 있는 내용인데 거의 대부분 사회문화 포함이야. 사회문화,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 또는 정치화법의 선거구 계산까지 계산이 있는 문제들에 특히 문과 특화형 학생들이 좀 약해. 그러다 보니 계산이 전혀 없는 생윤 과목,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몇 문제는 상식으로도 풀리는 문제가 50점 만점에 기본 점수가 좀 있다는 거지. 그런 과목들이 인기가 많아왔던 거지. 윤리와 사상은 생활과 윤리와 선택했을 때 시너지 때문에 이렇게 4위 위치하고 있는 것 같다. 이걸 통해서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잘 봐. 대형 과목 위주로 선택하면 좋아. 생활관리와 사회문화가 탑2고 소형 과목의 경우 3월부터 수능까지 계속 응시자가 강소되고 이 과목이 나한테 안 맞고 이 과목이 소형 과목이라 불리한가 때문에 중하위권이 이탈해. 그러니 그 과목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애들은 난 어떤 과목이든 뭐 이게 소형 과목이어도 여기서 만점 나오는데 뭐 이런 상위권만 남아서 잘하는 애들끼리 박터지게 싸우는 거지. 그런데 대형 과목은 오히려 3월부터 수능까지 응시자가 계속 증가해. 지속적으로 신규 유입이 되지. 다른 과목 버리고 들어오는. 이 과목에 점수가 안 나와서 버리고 다른 과목 중하위권 애들이 생윤사문으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 나는 점수와 실력이 유지돼도 이렇게 등급이 불리해지는 변화가 아니라 유리해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 2등급 이내가 2만 명인 거랑 선택자 수가 2만 명의 차이는 진짜 크단다.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 전국에서 5천 명 정도 선택하잖아.
근데 경제, 경시 준비했던 애들도 몇백 명이 그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또 역사 덕후들, 물론 역사 덕후 아니어도 세계사 동아시아 다 할 수 있어. 근데 덕후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그런 애들이 상위권에 몇백 명만 있어도 사실 선택자 수가 2만 명대 과목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뭐 어릴 때부터 생활과 윤리 덕후 이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조금 덕후의 영향을 덜 받는다. 과목 사이즈상 이런 장점이 있지.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야. 사회탐구를 선택할 때 과목 간 시너지가 나는 조합을 선택했는가? 이를테면 내가 한국지리랑 생활관리 선택했어. 두 개가 하나도 안 겹치거든? 근데 생활관리랑 윤리화사상을 선택했어. 아니 학자가 30%가 겹쳐. 공자, 맹자, 순자, 마르크스, 베버 다 겹친단 말이야. 그런 거. 생활관리랑 사회문화도 15% 정도는 겹쳐. 또는 세계지리, 한국지리 유사하지? 공부 패턴이 유사하잖아. 그러다 보니 이 과목 간 시너지가 정말 중요해. 너무 동떨어진 과목 두 개를 선택하면 공부량이 체감상 늘어날 수밖에 없지. 과목 간 조합 시너지를 그래서 내가 정리해봤거든. 글씨가 조금 작은가? 제일 좋은 조합은 사실 괜히 1, 2 과목이 아니라서 전체 조합 1위가 사문생륜 조합이야. 근데 나는 사회문화에 나오는 그 중학교 2학년 수준의 산수도 싫다. 1차 연립 방정식 듣는 순간 그게 사회문화에 필요하다고 갖다 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러면 계산 없는 생륜 윤사 조합도 좋지. 게다가 이 두 개는 해도 너무 내용이 겹쳐. 그러다 보니 중복 내용으로 공부량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어. 또 계산 자료 분석 필요 없고. 지리 덕후 조합. 한국지리랑 세계지리 조합. 난 지리가 너무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겠지? 공부 패턴이 비슷하니까 도움이 될 거야. 나처럼 지리를 너무 싫어하는 지리 고자들, 지리 셀프 중성화들 이런 사람들은 뭐 지리가 너무 안 맞으니까 패스. 내가 안 맞는다는 얘기야 주관적으로. 역사 덕후 조합. 어릴 때부터 뭐 이야기로 읽는 세계사, 이야기로 읽는 한국사를 탐독했던 역사 덕후라면 세계사, 동아시아사 조합도 괜찮지. 역사 좋아하는 애들은 역사 좋대. 근데 역사 안 좋아하는 애들은 고3 내신에 아주 독특한 학교들 있잖아. 고3 내신에 메이저 과목이 아니라 마이너 과목을 깔아놓는 이상한 교사 선생님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역사를 했는데 와 암기할 게 왜 이렇게 많냐고. 암기량이 진짜 많거든.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야. 암기 끝판왕 조합. 핵인싸 조합. 물음표가 있다는 건 이제 선생님 비꼬고 있다는 거지. 정말 선택을 안 하는 조합인데 이걸 선택하면 정말 내가 현장 강의에서 1000명 넘는 학생들과 만나도 이런 조합은 만나기 힘들다. 이걸 선택한 사람은 내가 밥을 먹어주겠다 할 정도의 독특한 조합. 정치와 법이랑 경제조합. 공부할 거 진짜 많고 아주 독특한 조합. 이 조합 선택했다 그러면 꼭 나중에 댓글로 남겨줘. 선생님 밥 먹자. 근데 어쨌든 아주 독특한 조합이고 와 이게 정치와 법 만만치 않거든. 선거고 만만치 않거든. 경제 수요 공급고 그래도 좋아하는 애들은 하더라고. 내가 절대 그 과목의 비하이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주관적인 판단이야. 과목 간 시너지, 최상의 과목 조합인가 고려해야 되겠지. 그 다음은 또 뭘 고려해볼까? 국어, 논술, 면접, 대학 입학 전형 전체에 도움되는가? 아니 이 과목을 선택했는데 뭐 이를테면 한국지리가 국어에 도움될까? 그렇진 않을 거야. 근데 칸트나 헤겔 제시문이 나오는 윤리화 사상이나 생륜은 국어 제시문, 비문학 독서 제시문으로 만날 수 있지. 연세대학교에서 면접 같은 거 하면서 맹자 물어본 적 있었던 거 알 거고. 논술에 롤스, 왈처, 노직 같은 학자 많이 나오거든. 사회과학자들. 갈수록 어려워지는 국어 비문학 독서 문제에 인문 철학 제시문이 많이 나오거든. 특히 최근에 어려웠던 칸트나 헤겔 같은 철학자들 또는 맹자 같은 철학자들, 뭐 비트겐슈타인 전부 다 노자, 장자 이런 학자들이 국어에 도움이 꽤 돼. 논술과 면접에 가장 유리한 과목을 해서 생륜, 사문, 윤사. 왜냐면 사회학, 철학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내가 입시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그냥 단순히 사문 선택, 생륜 선택, 사회탐구 과목 선택이 아니라 입시 전반적인 배경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다음 질문은 사회탐구를 선택할 때 그 다음 고려할 건 공부량이 적절한가. 봐야지. 공부량이 많기로 유명한 과목들, 역사 과목들. 처음에 너무 재밌지. 역사 재밌지. 공부하는데 왜 재미없어. 재밌어서 했는데 끝나질 않는 거지, 배울 게.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지, 이걸 진짜 다 외우라는 건지 이런 걸 고민하게 되는 과목들.
정치와 법. 원래 법과 사회와 정치라는 두 개의 과목이 합쳐졌어. 두 과목을 합치면서 아무리 잘라내도 내용이 많은 거지. 기본 개념 강좌 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 선생님이 하는 과목이지만 윤리와 사상. 윤리와 사상도 공부량 많은 편이야. 대신 생윤과 같이 세트 선택했을 때는 둘이 겹치는 것 때문에 공부량이 중화돼 버리지. 그러니까 많은 게 느껴지지 않지. 이런 거. 정치와 법, 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또 윤리와 사상 이런 거 공부량이 아주 많은 과목들이야. 이렇게 공부량이 많은 과목들은 뭐가 안 좋냐? 국영수 공부 시간 뺏어먹지. 내가 지금 빨리 탐구 공부 끝내고 국영수에 매달려야 되는데 탐구에서 찐이 빠지니까. 생활관리와 사회문화가 전체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가장 공부량이 적어. 그러니까 제일 적게 공부하고 제일 좋은 점수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하다가 애들이 쏠림 현상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았던 거지. 공부량이 적은 과목은 국영수에 부담을 적게 주니까 공부량 분배에 유리하겠지. 공부량이 적은 과목에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킬러 주제는 존재해. 사회문화는 도표, 생활관리는 너희가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선생님 생활관리는 말장난도 있고 막 개념의 해석과 관련해서 충돌과 논란도 있다고 들었어요.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그 충돌과 논란이 있다고 하는 것도 어차피 평가원에서 그 선지의 정답을 정해놨어. 그 선지의 정답을 정해놓으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길에 관련된 논란일 뿐이야. 그냥 답을 외워버리겠다 하면 사실 거의 대부분 끝나거든. 답을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하겠다 과정에서 A 선생님, B 선생님, C 선생님의 해설이 충돌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충돌은 교수님들끼리도 다수설, 소수설로 나뉘는 거라 시험에 직접 출제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그냥 나는 기출에 그냥 답을 외우고 단순하게 갈 거야. 그리고 난 어차피 한 선생님만 따라갈 건데 뭐 이렇게 하면 전혀 어렵지 않아. 지리 과목은 암기량이 많고 위치 정보와 함께 암기해야 되는데 나는 그 기후 그래프 지형도 너무 어렵더라고. 나의 주관적 판단이야. 역사 과목과 정치 과목은 암기 자체가 난이도를 좌우할 정도로 정말 외울 게 많다. 그 다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이거지. 무엇보다 고3 내신 과목인가? 제일 중요한 질문이야. 얘들아, 내신에 있는 과목을 수능 과목으로 선택하는 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해. 왜냐면 내신과 수능 병행이 가능해야 돼. 내신 따로 수능 따로 오마이갓 너무 힘들어 얘들아. 그러니 내신도 하면서 수능도 할 수 있는 과목이 사실 제일 중요해. 앞에 들었던 걸 다 까먹어도 좋으니 사실은 병행이 가능한 걸 골라야 돼. 착한 학교들은 대형 과목이면서 공부량도 적은 과목들을 고3 내신에 깔아놓지. 근데 못된 학교들이 있잖아. 마이너 과목, 공부량 많은 과목 그런 걸 고3에 깔아놓은 학교들이 있어.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별개의 과목으로 하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두 과목 모두 고3 내신이면 베스트. 근데 고3 내신에 너무 이상한 과목이 있다. 그랬을 때 고2 때 한 과목, 고3 때 한 과목, 고2 때 한 거 하나, 고3에 한 거 하나. 요 조합. 사실 지금까지 들은 거를 다 까먹더라도 이게 진짜 중요해. 선생님 저는 고3 내신이 아무것도 살릴 게 없고요. 고2 때 거 두 과목 해도 될까요? 적어도 한 과목은 고3 내신 과목을 하는 게 좋겠다. 다 따로 가긴 너무 힘들어 얘들아. 내신도 해야 돼. 그래도 이 모든 걸 들었지만 나는 그래도 선생님이 소형 과목이라 그러고 공부량도 많다 그러고 고3 내신을 또 봐야 된다는데 나는 그래도 끌리는 과목이 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가. 난 그 과목이 너무 좋아.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너무 좋아. 그 선생님이라면 양이 많아도 그 선생님 더 많이 봐서 좋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있잖아. 그치? 내가 생윤, 사문이라는 대형 탑2 과목을 하면서 윤사도 하잖아. 윤사는 4만 명대, 3만 명대 하잖아. 선택을. 근데 윤사 선택자들은 야 너네 공부량 많은데 이거 해도 돼? 윤사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윤사 수업 너무 좋아요. 이러고 윤사 끝까지 밀고 가더라고. 흔들리지도 않아. 그때 내가 보고 느꼈어.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으면 돼. 사실 어느 과목이든 다 맞으면 1등급이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사회탐구 선택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줬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는 뒤로 갈수록 있어. 내신과 병행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그 과목을 내가 할 건가? 굳건하게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면 돼. 근데
갈팡질팡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라고 하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탑2 과목하고, 만약 나는 탑2 과목 하기에는 사회문화 도표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선생님 하는 생윤, 윤사 조합도 괜찮아. 개 재밌어. 어차피 내가 잘 가르치니까. 또 한 선생님의 사회탐구를 하는데 이 두 과목이 서로 다른 선생님을 따르면 공부 방법도 다르고 커리도 다르고 정리 방식도 어려워. 그래서 내가 고른 선생님으로 두 과목을 다 가져갈 수 있으면 최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가능한 과목들이 있지. 지리는 그 선생님만 따라간다거나, 역사는 이 선생님만 따라간다거나, 선생님 과목은 선생님만 따라간다거나, 이것이 사실 좋아. 서로 다른 선생님들은 커리도 다르고 적응하기도 하고 공부법도 다르고 기출 정리 방식도 달라서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영상의 결론은 뭐다? 쌤 거 2개 하면 돼. 그치? 아, 선생님 너무 주관적이고 편파적이다. 원래 주관적인 커리큘럼 가이드였어. 오늘 수고 많았고 꼭 너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래. 어떤 과목 선택했는지 나중에 이 영상에 댓글로도 달아줘. 그럼 안녕.